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 계속 유가 얘기하고 있는데, 기름 유가입니다. 기름 유가인데 저희가 앞서 방주희 PD의 그 리포트를 봤을 때 미국의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저희가 그 브렌트유 많이 $90 넘었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배럴당 $90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점유율로 보면 브렌트유보다도 훨씬 더 보편적인 원유가 미국산 서부 텍사스 원유 WTI입니다. 이 WTI 원유 너마저도 배럴당 $90를 돌파했다. 이런 어떤 지금 빨간불 유가의 경종이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네. 국제 유가가 불과 2달 반 전만 하더라도 $6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90까지 갔으니 두세 달 만에 무려 단기 급등을 해서 7, 8% 올라버린 거예요. 거의 30%에 근접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 들어 최고인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국제 유가의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세계 경제가 최근에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한 곳에서는 골디락스 기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이제 먹기 딱 좋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이제 살아났다라는 기대가 나온 것도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된 그 기여가 컸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설금설금 오르더니 어느 사이 지금 $90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그러면 골디락스 기대는커녕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물가 파고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리를 인상했습니까? 그 금리 인상의 결과 경기도 침체되고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경제 활동이 지금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물가까지 또 올라간다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나빠지는 두 가지 상황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 토끼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두 토끼 다 우리 손에서 떠나가는 이것을 이제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외생 변수긴 하지만 뭐 이게 품귀 현상을 빚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어떤 자연 현상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사우디나 어떤 러시아도 감산 정책 같은 것들 뭔가 좀 국제적 정세에 관련된 부분들 또 정치적이도 끼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유가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왜 이래 오르느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또 대책이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근에 원유 생산량을 더 줄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자발적 감산 $100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원래 9월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2월 달까지 좀 연장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감산을 유지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 특별히 공급량을 줄인 게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지금 중국 경제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빨아들이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기름 먹는 하마였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원유 별로 안 사갑니다. 물론 사가지만은 그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왜 오르느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 지금 그동안의 국제 유가 안정에 미국 정부가 미국 안보용으로 갖고 있던 비축유, 비축유를 시장에 많이 풀어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켜 왔거든요. 미국의 비축유가 전쟁 때 대비해서 국가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국가 보유의 원유를 비축유라고 그럽니다. 이게 7억 배럴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이유로 또 국제 유가를 좀 내려보자 해서 많이 풀었어요. 이게 지금 3억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 줄었네요. 반 이상 줄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수준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이제 올 하반기 되면
다시 비축유를 더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채워야 되는 거군요. 근데 당초에 미국 정부의 구상은 국제 유가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비축유를 풀어서 떨어뜨리면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우디나 또 이란과의 핵 협상, 베네수엘라와의 협상을 통해서 국제 원유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 전망이 틀린 거예요. 그 전망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나 러시아가 정산을 해주면 국제 유가를 잡을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망이 좀 틀렸다. 그다음에 미국 내 경제 사정이요. 지금 소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좀 잡혔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마구 밖으로 나오면서 자동차 또 뭐 각종 회사에서의 기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미국의 휘발유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 관리의 실패.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쯤이면 이제 이라크와 러시아의 전쟁도 좀 종식이 될 수 있을 줄 알았고 이란산이나 베네수엘라산도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외교적 실패. 특히 사우디가 이제 이쯤 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감산을 중단하고 또 정산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미국 위정자들의 기대였는데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원유가 공급이 지금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당분간 이런 보틀넥 상황이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나오면서 그 불안 심리가 커지는 거군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입도 선매하고 앞장서서 그 자기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선물 지금 시세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거군요. 현재 수요 공급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현재 IAEA라는 미국의 에너지총조차도 이 정도로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 초면 원유 수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올 말이 가장 심각하다. 그것이 이제 비축유를 미국 정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다시 원유를 사들이게 되면 비축유를 늘리게 되면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또는 이란, 베네수엘라 이 네 개국이 지금 원유를 정산을 좀 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런 나라와의 외교적 협상, 외교적 노력이 대타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미국이 결제 해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8월 PPI도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PPI 오름세는 조금 덜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유가가 상승에 어떤 부추김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을 빼면 미국의 물가 그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CPI도 상승세가 하락하다가 상승세가 2달 연속 올라가고 PPI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 PPI가 도매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이것을 5월, 6월달에 하락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잡았다 했었는데 이게 다시 상승세로 올라갔어요. 그 요인들을 보면 대부분 국제 유가와 국제 유가가 간접적으로 미친 어떤 기름이 들어간 서비스 또는 제품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물가도 국제 유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PPI 물가는 생산자 물가는 생산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생산업자들이 물건을 사고 판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비 시장에 나왔을 때 적용되는 물가에 PPI 물가가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가 다시 올라갔다. PPI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그 다시 CPI나 또 PC라는 미국 각종 물가에 상승 압박을 줄 수 있다. 이 대목도 결국 국제 유가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하반기 경기 연체 미국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가 8월 소매 판매가 7월 대비 0.6% 올랐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증가 중이라는 걸 입증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된 거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블랙록에서는 경기 침체 시작된 거야. 근데 옐런 장관은 연착륙 가능성 높아. 말이 좀 달라서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지금 막 나온 자료인데요.
0.6% 올랐다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예. 0.6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전월 대비 0.6이거든요. 전월 대비.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전년 대비로 하면 이걸 10일을 곱해줘야 돼요. 7.2%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매 판매량이 7% 이상이나 폭발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안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사고 먹고 마시는데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을 소비했다. 이것은 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좀 의아하죠. 과소비라는 그런 그렇죠. 어떤 측면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내막을 때려다 보니까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제 유가나 휘발유 값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출량이 많다.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휘발유 값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소비를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또는 골디락스가 왔다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좀 능력보다는 과잉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블랙락 미국 최대 세계 최대 사모펀드 기관이죠. 뉴욕 증시에서 자금 운용 규모가 제일 큰 곳인데요. 예. 저기서 이미 경기 침체 한쪽에서 시작됐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연착륙을 경고했다는 거, 연착륙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은 근대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 예. 미국에서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날입니다. 그런 날이네요. 예. 리만 브라더스가 언제 터졌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마구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그 2006년도에 피크로 올라간 게 5.25인데 지금의 5.0보다는 5.50보다는 한 단계가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 이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5.5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5.75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대세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요.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침체로 빠져갈 수 있는 그 기간에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군요. 타임래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리가 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자를 낼 수도 있어요. 또 미국엔 고정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격은 커지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 오른 상태에서 고금리, 그것을 고원금리, 하이츠 금리라고 그러는데 그 개말금리.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가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침체도 오고 그때는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침체가 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수 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등이 깜빡깜빡 나오고 있는 그 상황. 시점으로 볼 때는 지금 23년 말이잖아요. 아직 근데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린다 치면은 그러니까 24년 초라고 얘기한다면 24년과 5년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희망적인 것은요. 현재 물가만 국제 유가만 아니라면 국제 유가가 안정되기만 한다면 현재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면 미국의 CPI나 PPI들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원금리가 그렇게 오래 그 가지 기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인하할 오래 수 가지 있는. 않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면 경기 침체 없이 스태그플레이션 없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 암적 요인이 지금 국제 유가입니다. 네.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 대목을 굉장히 신경 쓰고 지금 내년도 또 대선 앞두고 있어서 사실 뭐 민심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제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 미국이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내년에 대선에서의 표가 중요하지 지금 여론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비축유를 좀 빨아당겨서 국제 유가를 올린 다음에 내년에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계산은 우리가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